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오늘의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 이런 남자 만나지 마시고 손절하세요. 이런 남자 만나면 인생 쪽나고 망합니다예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상대방 이성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연애 시절도 편하고 그 연애가 이어져 갖고 결혼을 했을 때 결혼 생활도 편해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 사실일 테고, 오늘은 미혼 여성의 입장에서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남성의 유형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할 건데, 아무리 양성평등 여성 상위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불량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인생 힘들어지고 눈물로 세월 보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다혈질의 욱하는 성격의 남자. 이건 뭐냐? 누구나 인생 살면서 화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싸움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하는데, 투탁하면 욱 해갖고 그냥 불끈불끈 하는 남자들이 있죠. 별거 아닌 일에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연애 시절에도 폭력이나 이런 거로 이어질 수 있고, 결혼 생활도 심한 경우 상대방을 때린다든가 세간살이 어떤 살림을 부신다든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자에게 기대서 빨대 꼽으려는 남자. 데이트할 때도요, 지는 몸뚱아리만 나오고, 그리고 돈을 전혀 쓰지 않으려 하고 얻어먹는데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그런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남성일수록 상대 여성의 월 수입,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 그거와 재산 상황과 여성의 그 집 식구들, 부모님들의 재산 현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알고 싶어 하고 관심이 있어 해요. 이런 남자는 10중 8구 결혼 후에 여성에게 빨대 꽂고 그 덕에 편히 살려고 하는 기생충 같은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직장을 너무 자주 옮기거나 직업을 너무 자주 바꾸는 남자예요. 투탁하면 기분에 안 맞는다, 직장의 동료가 어떻다, 직장 상사가 싸가지가 없다 하면서 직장을 사표 내고 튀어나오고, 아니면 어떤 자영업을 한다고 해도 뭘 하다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차면 그냥 그 업종을 전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살게 되면 생활에 안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직업을 바꾸든가 직장을 바꾸는 그런 인터벌, 공백기에 여성인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말끝을 흐리는 남자가 있죠. 이런 사람은요, 어떤 일을 시작은 거창하게 해요. 성경에 보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거꾸로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에 끝은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용대가린 시작을 하는데 꼬리는 뱀꼬리로 끝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용두사미, 그렇게 끝나는 그런 남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남자들은 결혼 전에 거창하게 약속했던 것도 결혼 후에는 전혀 지키지도 않고 또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물거리고 끝내는 말끝처럼 그간 했던 약속도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바람처럼 날아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끝을 흐리는 남자는 남의 눈치나 보면서 그럭저럭 인생 살아가는 거지 부자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주 생각이 부정적이고 도전 정신이 없는 남자예요. 이거 뭐냐? 나처럼 부모한테 아무것도 받지 못한 인생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부자가 되겠어? 열심히 살면 뭐해? 한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비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안 좋게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도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발전 없이 삽니다. 그리고 남의 밑에서 그냥 그럭저럭 빌붙어서 살지, 자신이 자신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떳떳하게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추진해 갖고 남자답게 그럴듯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는 남자. 이런 남자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성격이 자상하고 가정적이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남자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남자의 유형 같으면 가정적이고 자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인 경우에는 한마디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인격을 가진 그런 남자예요. 그래서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왕따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성격이나 행동 때문에. 그러면 결혼 후 가정에서도 유아 독전적인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에게는 무조건 자신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는 종속관계를 강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인과 서로 공감하며 사랑을 나누고 대등한 부부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7번째, 친구가 너무 많은 남자예요. 친구가 전혀 없는 남자도 인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친구가 지나치게 많은 남자와 사는 그 와이프는 내 결혼 생활은 없습니다. 항상 친구 결혼식에 가야 되고 친구의 무슨 경조사에 가야 되고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나가면 술자리에서 술 먹고 늦어서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같이 사는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서서히 외로움을 느끼고 결혼 생활에 지쳐가는 거예요. 8번째는 마마보이예요. 요즘은 애들을 다 덜 낳고 적게 낳고 하다 보니까 특히 예전에 비해서 마마보이가 많은데, 예를 들자면 어떤 유형이냐, 부부간에 이제 결혼 생활하다 보면 말다툼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화 걸어서 시댁의 시부모한테 그대로 일러 바치고 그리고 어떤 이제 부부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뭐 결정할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 걸고 찾아가서 상의해서 결정하지 자기가 결정을 못 해요.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몸은 컸어도 인격적으로 덜 성숙된 미숙아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남편과 사는 아내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효심이 지나친 효자예요. 사람이 효심이 없는 것보다는 효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좋아요. 그런데 이건 지나치게 효심이 강한 나머지 결혼하면 결혼 생활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월급을 탔는데 그거에 대부분 많은 비중을 가지고 시댁에 무슨 돈 쓸 일이 생기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를 들어 시누이, 뭐 시동생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다가 그냥 월급봉 투고 뭐고 자신의 비상금까지 다 털어놓고 그렇게 충성하는 남자예요. 그런 사람하고 살면 내 가정생활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그래서 이렇게 너무 효심이 지나친 남자라고 느낄 때는 연애 과정에서 손을 놓아주세요. 나중에 결혼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약속을 자주 깨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남자예요. 이런 남성은 한마디로 신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남성과 내 장래를 걸고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은 가시밭길로 맨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11번째, 낭비벽이 심하고 과소비와 사치를 일삼는 남자예요. 이건 뭐냐? 내 어떤 수입이나 벌어들이는 그거, 그리고 재산 상태에 비해서 굉장히 허영심하고 어떤 사치하는, 이것만 강해가지고 낭비를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 이런 남자랑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가난의 굴레, 빚더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쌓이는 카드 대금 청구서하고 연체의 독촉장을 보면서 한숨 짓는 불행한 결혼 생활이 펼쳐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여사친이 지나치게 많은 남자예요. 우리 뭐 여사친, 남사친 그러잖아요. 애인은 애인이고 친구는 친구,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여사친을 거느리고 있는 남자 같으면 여사친이라고 해서 이제 친구라고 만나지만,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남녀가 만나는 게 과연 여사친, 남사친으로 100% 끝난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그게 어떤 썸이나 불건전한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와 계기가 있다면 친구 관계를 넘어서 남녀 관계로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의 정상적인 유지는 힘들고 파탄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번째, 입을 크게 활 벌리고 자는 남자예요. 이건 뭐냐? 예를 들어 축농증이 있거나 코가 막혀가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감기 걸리고 해갖고. 그런데 평소에 잘 때 입을 항상 벌리고 자는 남자는 기가 약해요. 기가 허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약한 남자가, 남성의 스태미너가 강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스태미너가 너무나 약한 남자랑 사는 진짜 뭐한 얘기로 토끼같이 빨리 끝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남자의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서 부인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젊은 나이에 그 부인은 매일 밤을 외롭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남성은 기가 허하기 때문에 장수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번째예요. 음주, 가무 등 유흥을 너무 즐기는 남자. 이런 남자는요, 뭐 음주로다가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항상 술자리가 따르면 이성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불건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음주가무를 지나치게 즐기다 보면 가정경제의 상황도 무너뜨리고 평화로운 가정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술자리는 항상 여자가 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도를 범할 가능성도 큰 겁니다. 15번째, 도박, 로또 등 복권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사행성 행위를 좋아하는 남자. 뭐 어쩌다가 로또 한 장 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도박을 어떤 습관적으로 빠져들어가 있어서 생활화된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말에요. 속된 말로 기집질. 다시 말해서 바람 피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노름쟁이는 손가락 다 끊어놔도 발가락으로 노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노름하는 남자랑 사는 여자는 결국에는 빈털털이 거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박하는 버릇은 고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6번째. 식사할 때 젓가락으로 이것저것 뒤집어 놓고 휘저어 놓고 깨지락깨지락 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밥 먹을 때 밥맛 떨어지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이런 사람은 결정장애가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유부단해서 쉽게 결정도 못 내리고 민기적 해다 때 다 놓치고 어떤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큰 일을 절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밑에서 그냥 쥐꼬리만한 봉급이나 타며 겨우 살 수는 있어도 자신의 큰 사업이나 어떤 큰 사회생활을 이룩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처음 보는 음식이라도 덥석 집어갖고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는 식으로 입에 넣는 남자가 있어요. 이런 남자는 대범하고 배포가 큰 남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크게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덥석 갖다가 입에 넣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만 여성은 편한 겁니다. 결혼 생활도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17번째, 뜬구름 잡는 남자. 대박만 쫓는 남자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이래도 말이야. 이번 프로젝트만 완성이 돼가지고 이것만 되고 이것만 특허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남자 다 허풍쟁이고 뻥쟁이입니다. 빈둥빈둥 하는 일 없이 무의도식하거나 대충 살면서요. 입으로는 이번 프로젝트 성공 뭐 이렇게 외치는 남자치고 인생 제대로 사는 남자 못 봤습니다. 내 인생에도 봄날은 온다 하면서 대박을 외치며 인생은 한방이다 한방브루스를 외치지만 이런 남자랑 사는 여자는요 평생 개고생만 합니다. 이런 남자와 사는 여자는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우연한 대박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대박은요 성실히 노력하고 고생하는 자에게 우연한 기회에 찾아오는 것이지 불성실하게 한 방을 노리는 사람한테 대박은 없습니다. 18번째, 동물 학대를 재미삼아 하는 남자. 은연중에 자신의 오락 대상으로 동물을 학대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변태 같은 사이코 같은 남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있는 남자들은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력성과 가학적 성향이요 결혼 생활 중에 순간순간 배우자에게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19번째, 습관적으로 곁눈질을 자주 하는 남자는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표리부동한 남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곁눈질을 자주 하는 남자는 옆을 사이드를 쳐다보니까 외도를 할 가능성도 큰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배신하고 떠날 가능성도 큰 겁니다. 그래서 곁눈질 살짝 습관적으로 하는 남자는 버리세요. 마지막으로 20번째예요. 습관적으로 다리를 떠는 남자예요. 뭐 한두 번 떨 수는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다리 떨면 복 나간다고 어른들한테 혼났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다리를 떠는 남자는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남자예요. 항상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남자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한 일에 집중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정감 있는 결혼 생활을 기대하기 힘든 남자인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